현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빠져들면 다른 것은 눈에 잘 안 들어오는 성향이기도 합니다. 반대 의견을 내거나 하면 매우 자존심이 상해하기도 합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세상이 펼쳐질 수도 있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주제는 나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직업, 천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주만 보고 천직, 직업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좀 힘들긴 합니다. 세상에 직업은 수만 가지고 좀 더 세분화시키면 수백만 가지 직업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사주 보러 오시는 분들께서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골라달라 혹은 알려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쉽게 답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냥 큰 틀에서 당신은 이러이러한 직업군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라는 정도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만일 손님께서 내가 이러이러한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 직업의 특성은 이러이러합니다. 이 일이 제게 맞겠습니까? 라고 물어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저는 얼마든지 직업의 특성이나 사주와 대입시켜서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현재 여러분들이 종사하고 있는 직업이나 미래에 꿈꾸는 직업군이 있다면 잘 생각해서 한번 대입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사주를 내 직업과 연결시키려면 세 가지 알고 가야 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십성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십성이란 것은 정관, 정인, 평관, 편인 같이 10가지의 명략적인 용어입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테니까 내 월지에 무엇이 있구나라는 정도만 이해하면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하는 말을 부분적으로는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사주에서 가장 힘이 세고도 중요한 자리인 이 월지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월지라는 건 내 성정이 어떠냐 규정 짓는 가장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월지에 있는 그 십성과 주변에 같이 있는 십성들의 조합이나 관계를 따져서 분석해 봐야 하는데 이 세 번째는 어느 정도 명리 공부가 좀 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결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고려를 해 두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십성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사주를 구성하고 있는 10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열을 해보자면 정관, 평관, 정인, 편인, 식신, 상관, 정제, 현재, 기견, 겁재 이렇게 이 10가지의 각각 다른 성격을 가진 것들을 십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는 육친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요, 월지라는 자리에 정관이나 평관 같은 관성이 있을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관과 평관을 합쳐서 관성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정관을 관이라고 하고 평관을 살이라고 부르기도 하기 때문에 두 글자를 합쳐서 관살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죠. 이 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성품이 없고 약간은 좀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강하고 주체성도 좀 강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특히나 평관의 경우는 강한 정신적이나 육체적인 성정으로 인해서 타인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직업에 적합하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월지가 정관인 경우보다 평관인 경우가 더욱 그렇습니다. 이 평관이 있는 경우는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도 있을 정도로 강한 정신력과 육체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기 쉽습니다. 일간이 뿌리를 두고 힘이 있는 경우라면 다른 사람의 운명이나 생명을 결정짓는 그런 직업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검사나 판사 같은 그런 직업이 맞을 수도 있고요. 의사나 간호사나 피를 보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사람의 생명 같은 것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직업군이 평관에게는 잘 어울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일간인 나의 힘이 약하거나 부실하다면 억압받고 고통받는 그런 방향으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또 스포츠맨들 같은 경우도 월지 평관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인한 정신적, 육체적인 그런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스포츠 적당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평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겁재나 편인 같은 십성이 바로 곁에 있거나 함께 있을 때는 개인 간의 역량을 겨루어서 승패를 내는 그런 스포츠에는 좀 적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겁재나 편인 같은 경우는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거나 이타심 같은 것이 있어서 승패를 내서 설령 내가 이겼다 하더라도 진 사람의 감정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내가 마음이 아플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승부에 대한 집착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구기 종목들 여럿이서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축구나 배구나 농구나 힘을 합쳐서 하는 스포츠군에도 적합할 수 있는 것이 이 평관입니다. 또 평관이 건설이나 건축이나 남성적인 힘을 필요로 하는 그런 직업군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성정이기도 합니다. 정관하면 떠오르는 가장 우선적인 건 뭐냐면 회사에서 관리자 정도, 공직에서
사회를 위해 봉사하거나 그러는 쪽으로는 적합할 수 있지만 평관처럼 무리한 모험을 감행하거나 강한 승부 근성을 갖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보수적으로 조금 더 안정된 곳에서 자신의 역량을 잘 발휘하는 그런 직업군이 맞다고 볼 수 있죠. 기업의 어떤 간부라든가 공무원이나 이런 것처럼 약간 안정적이고도 드러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직업군들이 적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지가 정인이나 편인 같은 인성으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 정인이 가지는 기본적인 성정은 누군가를 키워내고 길러내는, 교육시키는 이런 쪽에 가장 적합한 성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학교 선생님이나 심리상담가, 학원 강사처럼 누군가를 교육시키거나 하는 직업에 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인이란 성분에 상관이나 식신이 함께 있다면 선생님이라든가 대학 교수라든가 매우 뛰어난 명강사가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을 상대하는 일에서 월등한 재능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이 정인이라는 것은 언어적인 감각이 뛰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어나 이런 경우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정인이라는 것이 식신이나 상관 같은 것과 같이 있다면 무슨 외교나 이런 분야에서 매우 탁월한 역량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인이 있다 하더라도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정인은 속된 표현으로 얼굴 두께가 좀 얇습니다. 보험 컨설턴트라고 가정해보죠. 고객으로부터 증권 같은 걸 받아서 증권 분석을 밤새서 열심히 해서 부족한 부분 같은 걸 채워넣어서 새로운 보험을 권유를 했을 때 권유를 받은 손님이 매우 만족스러워하고 밝은 표정이라면 그래도 흡족한 기분을 느끼지만 만약에 조금 어두운 표정을 짓는다거나 불만족스러운 표정을 조금이라도 짓는다 그러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자책 비슷한 걸 하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 아니야? 혹시 내가 무슨 실수를 했나? 위축이 되거나 이럴 수 있는 것이 정인이 있을 때 그런 겁니다. 그리고 월지에 편인이 있을 때는 조금 다릅니다. 편인이란 성분은 기본적으로 뛰어난 창의력과 아이디어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타심이 강하기 때문에 남을 위하는 쪽. 그래서 만약에 이 편인과 상관이 같이 있게 된다면 예술을 하는 계통이거나 디자인, 창의적인 이런 것에 적합한 성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기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디자이너나 예술가나 그런 부분에서 탁월한 역량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편인이 만약에 상관이나 식신과 같이 있다면 남을 도와주는 이타심과 더불어서 상관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치는 능력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합쳐진다면 의사나 간호사나 이런 쪽으로 유능한 그런 능력을 또 선보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는 이 월지가 식신이나 상관으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식신과 상관을 합쳐서 우리가 식상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중에서 식신이라는 것은 어떤 한 분야에서 완전한 전문가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식신이 가진 중독성이라는 특성 때문입니다. 가끔 손님들을 상대하다 보면 알코올이라든가 도박 이런 것에 중독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 분들의 사주를 보면 식신이라는 성분이 강한 경우도 있습니다. 식신이라는 것은 무엇에 한번 빠져들면 다른 것은 눈에 잘 안 들어오는 성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식신이 제대로 발달된 사람은 특유의 집중력, 분석력, 중독력을 가지고 한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바둑이면 바둑, 자동차면 자동차 이런 곳에서 국수 소리를 듣고 명인 소리를 듣고 달인의 경지에까지도 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주는 것이 식신이라는 성분입니다. 그러면서도 식신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라면 지나치게 조심성이 있다는 거죠. 식신이라는 것이 편인이라는 것을 만났을 때는 도식이라는 그런 영향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 식신이라는 게 자기가 가진 재능을 완전히 상실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월지에 상관이 있는 경우는 식신이 있는 경우와 조금 다릅니다. 상관은 다른 사람과의 소통에 또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에 아름답게 꾸미고 예쁘게 꾸미는 것에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보이기도 합니다. 상관을 잘 활용하는 경우는 굉장히 뛰어난 언변을 갖고 있기도 하죠. 상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같은 거라 하더라도 좀 더 아름답게 예쁘게 포장해서 설명하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월지에 상관이 있는데 주변에 정인이나 편인이 함께 있는 경우, 인성이 있는 경우는 교육계통이라든가 외교계통, 사람을 상대하는 여러 가지 컨설턴트, 상담가 이런 쪽에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제와 편제 같은 재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정제라는 성분은 위험이나 이런 걸 감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장 평온한 상태, 안정적인 상태를 선호하는 거죠. 직업군으로 본다 그러면 위험이 있는 그런 직업보다는 꼬박꼬박 정기적으로 월급이 나오는 큰 변동성이 없는 그런 안정된 직장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편제가 사업적인 성향을 가지고 어떤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큰 돈을 벌거나 이런 것에 관심이 있다면 정제라는 것은 돈에 대한 욕심은 있겠지만 그런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준다는 큰 금액보다 지금 받을 수 있는 적은 금액을 선호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제라는 것은 안정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직업군이 잘 맞습니다. 반면 월지에 편재가 있을 때는 정재가 있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편재는 기본적으로 재성이니까 돈에 대한 관심이나 내 안정적인 주변 환경, 내 삶의 무대가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만 좀 모험을 감행하더라도 좀 큰 재물을 취득하거나 내 영역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쪽에 관심이 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재성이라는 것이 공통적으로 그렇지만 특히나 편재 같은 경우는 자신만의 공간, 자신만의 세계, 자신만의 어떤 삶의 무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만약에 학교 다니는 학생들 정도라면 누구의 침해도 받지 않는 자기만의 공간을 굉장히 필요로 하는 겁니다. 직업으로 보자면 사업가적인 기질을 좀 가지고 있죠. 사업가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시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하고요. 세상을 넓고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편재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 큰 사업 소득을 원하고 그쪽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정재와 편재 두 개를 다 합쳐서 재성이 많다 그러면 돈이나 내 것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관심이 많을 뿐이지 재성이 많으면 재다신약이라 내 일간이 신약해지기 쉽기 때문에 그럴 환경이 조성이 된다 하더라도 내 것으로 만들기는 쉽지가 않은 그런 성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편재나 재성이 많으면요 굉장한 재주꾼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보는 것 같이 탁월한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지 남들에게는 그런 것을 조언해 줄 수는 있어도 정작 자기 것으로 만들기는 쉽지 않은 성정이 재성의 성정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월지가 비견이나 겁재, 즉 비겁으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 비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와 동일한 오행, 즉 내가 목이라면 비견 겁재도 목입니다. 대신에 음과 양으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비견과 겁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비겁은 내가 일간이 신약하거나 약할 때는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성향이 강하죠. 나에겐 큰 응원군이 되는 겁니다. 이 월지가 비견이나 겁재로 되어 있는 분들 상당히 부지런합니다.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특히나 이 다른 사람과의 협력적인 관계보다는 나의 어떤 주관이나 견해 이것을 관철시키려는 주체성이 굉장히 강한 그런 성분이기도 합니다. 우선 이 비견의 경우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죠. 나의 생각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거나 하면 매우 자존심이 상해하기도 합니다. 이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면에서는 겁재와 다를 바 없지만 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는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비견이나 겁재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직종, 다른 사람의 권유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 그 분야가 무엇이 되었든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식신처럼 어떤 중독성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 이 비견이나 겁재는 자기가 뭔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다가 이거 아닌가 봐 싶으면 다른 데로 방향을 휙 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비견과 겁재가 많은 사람들은 한 분야에 오래도록 파고드는 그런 성분이 조금 약한 편입니다. 특히나 천간에 겁재 같은 게 있을 때는 한 직업에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가 않죠. 직업의 이동이 좀 잦은 편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지도 약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비견이 자존심이 강한 데 비해서 이 월지 겁재 같은 경우는 주체성이 강하죠. 자신의 의견이 옳은 것이 아니라 옳아야 하는 성분입니다. 자기가 어떤 주장이나 이런 걸 내세웠을 때 상대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면 어떻게든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최선을 다합니다. 얼핏 보면 조직이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일에 적합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일이 합당하거나 자신에게 잘 맞는 일일 때는 굉장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종사하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이제 월지에 10가지 십성들이 있는 경우에 권유할 만한 그런 직업군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하지만 우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마무시한 속도로 발전해 나가는 과학기술로 인해서 어쩌면 우리가 10년 뒤, 20년 뒤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세상이 펼쳐질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나이 정도가 되었을 때는 어쩌면 우리로서는 그냥 꿈도 못 꿀 그런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많은 직업들이 사라질 것이고요. 많은 새로운 직업들이 태어날 겁니다. 인간에게는 점점 더 고도의 능력을 요구할 것이고요. 웬만한 일은 전부 다 AI 같은 건 인공지능이라든가 아니면 로봇 같은 것이 대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우리 기성세대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성공 방정식이나 고정관념에 매일 것이 아니라 좀 더 새로운 것에 길을 열어주거나 준비시켜주는 교육이나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